안녕하세요. 책을 담다 북초있습니다. 야생초 마음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연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말과 글 모든 게 주옥 같다, 예술이다, 그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야생초 마음을 쓴 저자 고진아님의 글 역시 모든 문장이 하나하나 조각품을 새겨 놓은 듯 했습니다. 들어가는 말 이북을 먼저 낭독해 보겠습니다. 텃밭에서 새싹을 틔우는 생명의 기척을 내 몸을 낮춰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일. 꽃몽우리가 열린 후 씨앗으로 여물기까지의 수고로운 과정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내는 일. 그렇다. 지구별 위에서 공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너와 나를 살피고 응원하는 일. 그런 알뜰살뜰한 살핌과 응원은 결국 너와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 아니던가.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식물도 오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섭생을 살피고 무심한 듯한 자비로 지구라는 광대한 몸의 세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그 창조적 자발성을 발휘하지 않던가. 15년 전쯤 귀농 귀촌한 후 나는 야생의 식물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생태 속에 감춰진 놀라운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다. 식물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스승이자 치유사였다는 어느 약초학자의 말처럼 마을 주변 야생의 풀을 먹으며 궁극의 희망을 식물에 둘 수도 있게 되었다. 그것은 시인 월트 휘트먼이 풀을 두고 말한 것처럼 들풀은 희망의 푸른 천으로 짜여진 나의 천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늘이 베풀어준 그런 신비로운 천성은 심각한 기후변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서도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대지의 미소인 꽃들처럼 쉴 새 없이 명랑하자고 사람들을 꼬드긴다. 24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 나는 들풀들의 생태를 다루고 우리 가족의 체험을 바탕으로 들풀의 약성과 식용할 수 있는 레시피까지 소개했다. 이번에 펴내는 책은 식물의 생태를 이해하고 식물의 후예인 인간이 지구별의 숱한 생명과 공존하며 살아낼 삶의 지혜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쉽고 친근하게 주변의 야생초에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 네, 제일 먼저 소개하는 초록풀은 쇠비름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웃의 말을 듣고 쇠비름을 얻어다가 발효 효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야생초 마음의 저자 고진아님은 쇠비름 전도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수렵 채집 시대 고대인들이 채취해 먹던 야생의 식물이 농업혁명 이후 사람 손으로 재배한 농산물보다 영양가가 더 풍부하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걸 몸소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이 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푸른 자연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서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기까지 함께 동참하는 적극적인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쇠비름에 관한 소개글 일부 발췌 낭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잡초를 뽑던 나는 불현듯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잡초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홀대받는 잡초에게도 조물주의 뜻이 있지 않을까? 나는 마음을 고쳐먹고 식물의 가갸거결을 배우기 위해 두툼한 식물도감을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식물도감을 읽어나가면서 집 주위에 자라는 대부분의 잡초들이 식용 가능할 뿐 아니라 약성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집 셰프가 잡초로 해놓은 요리엔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마트에서 파는 채소에 평생 길든 터라 낯선 풀로 만든 음식을 먹는 일은 두려웠다. 그렇지만 설마 죽게 하겠어? 가족들은 서로 용기를 불어넣으며 토끼풀로 샐러드를, 개방초로 된장 무침을, 괭이밥으로 새콤달콤한 물김치를 담가 먹었다. 그렇게 수십 종류의 풀들로 요리해 먹기를 1년여. 야생의 풀들이 향도 진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잡초 없는 식탁을 생각할 수 없는 잡초 마니아가 되었던 것이다. 시골 농부들은 쇠비름을 아주 싫어한다. 뿌리까지 뽑아 밭둑에 내던져도 비만 조금 내리면 다시 살아나 뿌리를 내리니까. 쨍쨍한 폭염에도 타 죽지 않고 제초제를 뿌려대도 잘 죽지 않는다. 발행이 달개비와 함께 농부들이 매우 싫어하는 풀인 이 쇠비름은 유난히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 햇볕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 생기가 나며 잎과 줄기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말라 죽지 않는다. 나는 지상의 어떤 풀보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쇠비름을 식물계의 최강자라 부른다. 식물의 생태를 인간 숲속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 민망하긴 하지만 쇠비름이 지닌 강한 힘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권력이나 재력 같은 인간의 힘을 숭상하지 않지만 식물의 강한 힘은 숭상하고 싶다. 그 강한 힘은 남을 무찌르는 힘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힘이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쇠비름의 이런 생태적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쇠비름을 장명채라 불렀다. 오래 먹으면 장수했고 늙어도 머리칼이 새지 않았으니까. 쇠비름은 오행초라고도 부르는데 제 몸의 5가지 색깔, 즉 음양오행설에서 말하는 5가지 기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잎은 푸르고 줄기는 붉으며 꽃은 노랗고 뿌리는 희고 씨앗은 까맣다. 이 5가지 색깔은 우리 몸의 오장에 좋다고 한다. 잎의 푸른색은 간장에 좋고 줄기의 붉은색은 심장에 좋고 꽃의 노란색은 위장에 좋으며 뿌리의 흰색은 폐장에 좋고 씨앗의 검은색은 신장에 좋다니 하늘이 인간에게 선사한 참으로 특별한 보약이 아닌가. 지상에서 자라는 식물 가운데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식물이 바로 쇠비름이다. 언젠가 그리스 여행을 다녀온 친구에게 들었다. 식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고향인 그리스의 크레타 섬을 찬찬히 둘러보는데 쇠비름이 많이 자라더라고. 그래서 가이드와 쇠비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크레타 섬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관상 동맥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그 이유는 쇠비름으로 만든 샐러드를
자주 먹기 때문이라고 하더란다. 친구 얘기를 듣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니 쇠비름에는 사람의 몸에 유익한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었다. 쇠비름의 잎이나 줄기가 매끄럽고 윤이 반짝반짝 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곧 오메가3다. 이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질 같은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며 혈압을 낮추어주는 작용을 한다. 어린 쇠비름을 뜯어 그냥 날 것으로 고추장과 오미자 추출액을 넣고 무침을 하면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식감을 맛볼 수 있다. 쇠비름 잎과 줄기를 삶아서 하는 요리도 있는데 맛간장과 제피가루 넣어 무침을 하면 된다. 여름철에 시원한 국물을 내어 먹을 수 있는 쇠비름 냉채도 있다. 삶은 쇠비름에 디포리 우려낸 물과 겨자 양념을 넣고 요리해 먹으면 한여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다. 이 밖에도 쇠비름과 황설탕을 1:1 비율로 담근 쇠비름 효소, 튀김가루에 버무려 프라이팬에 부쳐낸 쇠비름전, 간장에 넣어 만든 쇠비름 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 또 쇠비름을 삶아서 말린 묵나물을 여름철에 만들어 두었다가 가을이나 겨울철에 들기름과 간장을 넣어 볶으면 고사리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꽃말이 불로장수인 쇠비름, 이런 꽃말을 붙인 옛사람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은가? 불로초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죽여 없애려고 애를 써도 결코 죽지 않는 쇠비름이야말로 진정한 불로초가 아닐까? 이처럼 생명력이 강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 몸도 강건해진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장수식품인 쇠비름을 뽑아 없애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 뽑아 없애려고 애면글면하지 말고 이 야생의 보물을 채취해 먹고 또 씨앗을 받아 공터나 밭에 심어 정성껏 가꿔보자. 마지막으로 경희대 교수이자 시인이신 이문재님의 추천글을 낭독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책은 한 권의 단행본이 아니다. 식물 도감에서부터 약용식물 사전, 요리백과, 꽃말 사전은 물론 시, 우화, 전설, 서평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책이 들어있다. 책 읽기 좋아하는 이들 앞에 차려진 난데없는 잔치상이다. 그럼에도 여러 권의 책을 감싸는 책 속에 책이 있으니 그것은 하늘과 땅, 인간과 무생명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는 심오한 생태 감수성이다. 관계를 재발견하는 시인, 겸허한 목회자, 그리고 땅에 뿌리 박은 사람으로서 야생과 눈높이를 맞추며 빚어낸 생명 예찬이 도시적 삶에 안주하는 우리의 심사를 복잡하게 만든다. 반갑고 그립고 기쁘고 부끄럽고 부럽고 뉘우치고 안타깝고, 나는 이 책이 촉발하는 불편한 마음에서 내일로 가는 길을 찾으려 한다. 이 책의 어떤 대목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무엇을 건드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리하여 이런 삶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깨달음에 이른다면 그것이 바로 생태 영성의 새싹일 테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미래를 꿈꾸기 시작할 것이다. 이 책은 강호도 땅에서 온 나물꾸러미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내온 씨앗 보따리다.